제목 변화의 길목에서. 이진우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칙칙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퇴근길, 늘 반복되는 하루. 직장 생활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득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책상 앞에 앉아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TV를 보다 잠드는 삶. 문득 이대로 10년, 20년이 흘러버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지하철 안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까? 그때 문득 대학 시절 꿈꿨던 것이 떠올랐다.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삶.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진우는 긴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예전 사진 폴더를 열어보았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과 전혀 달랐다.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나는 변화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한다고 해서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도 없었다. 그는 고민 끝에 일단 작은 목표를 세우기로 했다. 주말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여행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첫 주말, 진우는 카메라를 들고 오랜만에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을 걸었다. 사람들의 일상, 오래된 건물들, 벽에 그려진 낡은 벽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그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되찾게 해주었다. 그날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자 예상보다 많은 반응이 왔다. 사진이 너무 따뜻하네요.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댓글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변할 수 있겠구나. 그는 주말마다 다른 지역을 찾아다녔다.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다니는 삶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진과 글을 쓰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변해야 한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인지하고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완성되었다. 이진우는 이제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변화는 모든 참된 배움의 최종적인 결과이다. 제목 낯선 길에서 만난 행복.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알람 소리에 일어나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피곤했고 마치 기계처럼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사무실에 가면 또
반복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오늘도 역시 지하철로 출근하려던 지연은 문득 그만큼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결단을 내렸다. 오늘은 조금 다른 길을 가보자. 매일같이 타던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로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들을 흘깃흘깃 보았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작은 정원, 좁고 한적한 골목길, 이제껏 지나쳐온 길들은 모두 낯설게만 느껴졌다. 어느덧 버스가 공원 근처로 다다르자 지연은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이제 조금 걷자.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버스에서 내렸다. 길을 따라 걷던 중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카페였고 입구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아침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가벼운 바람에 꽃잎들이 날리며 공원 안으로 향했다. 지연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다소 낯선 곳이었지만 그런 낯설미 오히려 그녀에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고즈넉한 분위기와 은은한 커피 향이 그녀를 맞이했다. 여유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몇 명의 사람들이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며 앉아 있었다.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외부의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주문했다.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공원의 푸르른 나무들과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기분 좋게 다가왔다. 여기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니 참 평화롭다. 지연은 속으로 생각하며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그리고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런 조용한 평화 속에 녹아드는 기분이었다. 갑자기 문득 그녀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온 나날들이 떠올랐다. 왜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루하다고 느꼈을까? 지연은 자신에게 물었다. 평소에는 일만 하느라 주변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놓쳤던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까지 그녀는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쳐왔던 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구나. 이 작은 공원, 그리고 낯선 카페도 나에게는 새로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그 순간 지연은 내내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느꼈다. 일상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여유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가끔씩 낯선 길을 택하기로 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할 때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다. 그 길 위에서 마주친 카페들, 낯선 사람들, 길가의 작은 가게들에서 그녀는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행복은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지연은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걷던 지연은 고요한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의 피부를 감싸고
공원의 모든 것이 조용히 그 풍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다시 한번 느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야. 그렇게 지연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걸으며 조금씩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무기력하고 지친 상태로 살아가지 않았다. 이제는 낯선 길에서, 낯선 풍경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지연이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통해 소소한 행복을 찾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평범한 출근길조차 지루하고 힘들게 느꼈지만 어느 순간 평소와는 다른 길을 택하면서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경험은 때로 낯설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평화로움과 소소한 행복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 아버지의 손수건.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의 집을 찾았다. 먼 시골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올라온 길이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아들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집에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던 아들과의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특히 아들이 어린 시절 손에 꼭 쥐고 다니던 손수건이 생각났다. 더운 여름이면 땀을 닦고 슬플 때면 눈물을 훔치던 작은 손수건. 아들은 손수건을 잃어버릴 때마다 울며 아버지에게 달려왔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새로운 손수건을 사주며 아이를 달랬다. 아빠, 내 손수건 없어졌어. 괜찮아. 아빠가 새 걸로 사줄게. 그렇게 손수건을 쥐고 한바구음을 짓던 아들의 모습이 선명했다. 그러나 그 손수건을 들고 다니던 작은 손은 이제 아버지를 찾지 않았고 아들은 어느새 너무 바쁜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술을 놓아 만든 손수건이었다. 이제는 다 커버린 아들에게 이 손수건이 필요할까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이걸 보고 자신을 떠올려 주길 바랐다. 밤이 깊어질 무렵 아들이 집에 도착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아버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아버지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아들에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거 네가 어릴 때 늘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 기억나니? 아들은 손수건을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손수건의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수놓아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길. 그 순간 아들의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걱정해주던 아버지, 늘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아버지의 사랑이 떠올랐다. 아들은
애써 참았던 감정을 누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며 그를 사랑하지만 바쁜 아들은 미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수건 하나가 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결국 그는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